몇 페이지입니까? 예, 223쪽입니다. 네.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우성 산문집. 오늘은 36번째 이야기입니다. 너는 실패해도 성공했다. 실패해도 성공했다고 하는군요. 네. 제가 먼저 읽고 박성욱, 이용규, 배선숙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쌤, 준비되셨죠?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이어령 선생이 아들 이승무 영화 감독에게 한 말입니다. 문학 잡지 에세이 플러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어령 선생은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할리우드에서 시나리오를 보고 감독을 맡겼어요. 반지지양 프로듀서가 제작하고 장동건이 주연을 맡고 뉴질랜드에서 촬영을 했어요. 사막의 전사라고 아들이 첫 장편 작품이에요. 올해 초 연합장에 너는 실패해도 성공했다고 써서 보냈더니 아들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해요. 저는 이어령 선생이 이 말을 당신 아들에게만 국한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젊은이들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아들들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되고요. 선생님, 223쪽 이제 가운데. 임육 선생님, 소리를 끄고 읽었네요. 아, 이해령 선생은 어떻게 실패해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아들의 실패에서 이미 성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실패를 통해야만 성공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임육 선생님 다음 읽어주세요. 223쪽 맨 밑에 단. 네, 실패는 성공입니다. 실패와 성공은 동의어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실패 없는 성공을 원한다면 가시 없는 장미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시 없는 장미는 장미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장미는 가시가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저는 장미 향기가 꽃에서 나는 게 아니라 가시에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 타는 사람도 말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에서 떨어져도 다시 올라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몽골에서 처음 말을 탈 때 천천히 달리던 말이 느닷없이 퍽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칫 땅바닥에 나뒹굴 뻔했습니다. 다시 말을 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말이 더 이상 저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실패는 넘어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넘어진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일시적인 패배에 너무 오래 머무르고 너무 쉽게 단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못하겠다. 내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될 때 그 한계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그 한계는 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한계라고 생각한 바로 나 자신입니다.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시도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키울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커다란 나무에 묶어 놓습니다. 나무에 묶인 아기 코끼리는 처음에는 달아나려고 이리저리 힘을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써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묶인 끈을 풀고 멀리 숲속으로 달아나려고 해도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기 코끼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달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포기하고 맙니다. 오랜 시간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몸무게가 5톤에 달하는 어른 코끼리가 되어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적은 나무에 묶여 있어도 나뭇가지 하나 움직여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실패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무섭습니까? 이 얼마나 실패의 습관이 무섭습니까? 다 자란 코끼리가 정말 자기가 묶인 작은 말뚝 하나 뽑을 힘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힘이 있어도 이미 실패에 길들여져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코끼리처럼 다시 시도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입니다.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도전을 포기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라는 현재의 상황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거듭 경험하는 실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다시 도전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미래에 대한 시야가 좁아지면 나약해지고 맙니다. 이것은 결국 실패에 길들여진 코끼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패에 길들여진 코끼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스케이트를 잘 탔습니다. 인적 한 분이 당시 판매되던 전승연 스케이트를 선물로 사주셔서 대구 수성못에서 즐겨 탔습니다. 처음엔 얼음판에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형이 손을 잡아줘도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지 않고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차가운 얼음판에 수없이 넘어진 것은 스케이트를 잘 타기 위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넘어지면서 배운 것입니다. 실패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즐거운 습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했구나 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보는 긍정의 눈과 미소가 있다면 바로 실패일지라도 즐거운 실패가 됩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쓴 피처 제럴드는 실패는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한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실패라는 보도블럭이 하나하나 놓여 있을 뿐이며 실패라는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성공이라는 설탕 맛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설탕 맛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쌤, 오디오 꺼졌어요. 자꾸 콧물이 나가지고 꺼놨더니. 인류 최초의 달 착륙선인 아폴로 12호에 탑승할 우주 비행사를 뽑을 때도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실패했던 사람을 우대합니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실패라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우주여행이라는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과학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자의 오만보다 실패를 경험한 자의 겸손과 자기 성찰이 인류가 달의 표면에 첫 발을 내디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여긴 것입니다. 저는 영화, 용쟁, 호투 등을 보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소룡을 퍽 좋아합니다. 실패를 모르는 도전 정신으로 절권도를 상안한 그는 실패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당신도 이기는 법을 배우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는 방법 따위는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패배하는 법을 배우면 패배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실패하는 것은 인간적이나 실패에 주저앉는 것은 악마적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라는 동반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없는 동반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바로 실패입니다. 네. 실패하는 우리가 것은 실패를 인간적이나 실패에 주저앉는 것은 악마적이라네요. 야, 우리가 실패가 이제 두렵지 않아요. 진짜 그냥 이런 좋은 거를 힘을 주는데 실패 당연한 거잖아.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 실패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은 이 글을 보내주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우리가 자전거를 어릴 때 탈 때 예, 처음에 배울 때 옛날에는 큰 자전거 있었잖아요. 짐 자전거. 그 자전거를 탈 때 학교 운동장에서
그 발도 닿지도 않는데 맨 위에 조레대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타겠다고 몇 번씩 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그걸 타게 되잖아요. 무섭다라고 해서 그 짐차를 안 탔다라고 하면, 끝까지 포기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자전거를 못 탔겠죠. 아, 너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자전거 일부 자전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그 옛날에 왜 그렇게 자전거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있을 생각을 거라는. 한번 해보는데 그 저희 아버님도 이제 거기 옛날 짐차에다 고추 싣고 막 이렇게 시골에서 읍내까지가 기본적으로 산 건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되는 도로사 가면 한참 가야 되는 근데 저는 이제 옛날 시골에 이렇게 개울 위에 이게 녹강이라고 해서 이 원형으로 돼 있는 거 위에 시멘트 덮어놓은 다리가 있는데 자전거 타다가 거기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그것도 키가 작으니까 가랭이로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타잖아요. 위로 못 타고. 맞아요. 음, 예,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자전거 얘기하니까. 음, 아니 저기 뭐야 인류 최초 달 착륙선인 아폴로 11호 탑승할 때 우주 비행사를 뽑을 때 이 문구가 음, 진짜 너무 와닿네요. 음, 실패했던 사람을 우대합니다. 음, 이 가끔 이런 문구가 되게 사람의 시선을 끄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출근하다 보면은 웃지 않으면은 뭐라더라. 웃지 않으려면 출근하지 마라. 이제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 말을 뭐 보통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모르겠지만 그 말에는 진짜 많은 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어서 그랬는지. 그리고 중국에서는 웃지 않은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마라. 막 이런 음, 내용도 있듯이 그 문구를 크게 타이어가 내가 출근하는 길에 쭉 라인에 한 군데가 딱 고가도로 올라서면 딱 있어가지고 그게 항상 눈에 보여요. 아, 저 회사는 잘 되겠다 이런 마음. 여기도 실패했던 사람을 우대합니다. 가면 사람들이 보통 뭐 성취, 겉면 이런 말보다도 이 말이면 한 번 더 쳐다보고 아, 저 사람들은 뭔가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했던 사람을 우대합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드네요. 이 문구가 다른 데서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우리 그 장미가, 가시가 없는 장미는 존재하지 않고, 음, 아름답지 않다고, 이게 가치가 있어야 아름답다고. 이 문구를 우리, 여기 정호성 시인의 앞에가 나왔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니면, 네, 그 나왔죠? 네, 네. 요거하고 말 타는 거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이것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그쵸. 네, 근데 진짜 우리가 실패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겠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음, 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실패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는 실패가 두렵지 않고 아, 그 과정이다 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제가 그 강의 들은 것 중에서 그 음악 감상이 이제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 1600년대 바로크 시대 이럴 때는 그 음악조차도 귀족하고 이 평민들하고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나눠졌지만 지금은 우리 이 시대에 사니까 뭐 글도 누구나 쓸 수 있고 학자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유명한 작가만 쓰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이런 거 다 그냥 나 개성시대니까 얼마든지 써낼 수 있다. 막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게 어우러지면서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글을 하나 썼네요. 그러니까 실패가 그냥 아니라 나만의 그거를 다 적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말이 너무 좀 편안하게 맞아, 당연한 거야라고 받아들여졌어. 어제 제가 그집 앞에 수락 행복 발전소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거기에 갔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아침에 가서 책을 읽고 점심에 집에 왔다가 다시 가면서 아침에 물어봤어요. 여기 책도 이렇게 기증을 받느냐고. 그랬더니 음, 기증을 받는데요. 제가 쓴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좀 기증을 하고 싶은데, 받으면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첫째, 날개를 펼치다 하고,
예, 강사의 시대 강의로 아웃했다라 다른 책들은 이제 조금 없어서 책이 예, 그거하고 이제 제가 썼던 두드림 그다음에 억대연봉 메신저 아니 저기 땡큐 코로나 억대연봉 메신저라는 책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책 해갖고 5권을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5권의 책을 기증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대치도 않았는데 커피를 거기가 이제 카페도 겸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화려한 카페가 아니라 거기 와서 쉬는 사람들, 책 읽고 쉬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컴퓨터 치워도 된다 해서 10시부터 5시까지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근처에 작업을 하면 아예 거기를 내 방처럼 쓰려고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커피를 한 잔에 2,000원씩인데 한 잔을 서비스 해줘서 해주면서 되게 그 즐거워하더라고요. 거기 와서 그 하시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맞아요. 동네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짜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자원봉사 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도 여태까지 그런 거를 한 번도 안 해봤다가 이번 처음 맡았는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기가 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원봉사를 음, 해요, 전부 다. 4시간씩. 음, 그러니까 오전에 있던 사람이 오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오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가져와도 된다 그랬는데 안 계시네요. 그랬더니 어, 바뀌었네 그랬더니 오전 오후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럼 우리 4시간씩. 쓴 공저도 도서관에 있는데 갖다 주면 되겠죠? 저도 한 번도 안 갖다, 받는 데는 그 가서 아, 물어보면 물어보면 돼요. 받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유명 작가는 아닌데 유명 작가 아닌 것도 받냐 그랬더니 거기는 다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저도 하다 그래갖고 우리 책을 책 같은 거 갖다 빌려오니까, 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책도 받는 데가 응, 있으면 혹시 근처에 받는 응. 데가 있으면 갖다 줘도 될 것 같다고요. 한번 들고 어, 가봐야 돼. 저도 맨날 빌려오니까 미안해가지고, 좀, 이거, 뭐, 우리 쓴 건데요. 여기 거 하면 가면서. 진짜 그런 제가 마음이 우리 들더라. 공제체 그걸 가지고 이제 노원 정보도서관 거기에 네. 가서 기증을 하려고 아, 아, 의사를 물어봤는데 이거 안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큰 데는 그래서 안 받을 거예요, 큰 데는. 아니 이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응,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쓴 책인데 이거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돌려서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가져온 건데 안 응, 받습니까? 그랬더니만 아, 좀 망설이더라고. 그래 내가 아, 가져온 성의를 봐서 응, 받긴 받았는데 응,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모르겠어. 다음에 이렇게 아,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냥 어, 받아놓기만 하고 뭐 없앴는지 거기에 장서에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음, 음,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이 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이 19년도 6월 달에 몽골에 말 타러 갔다 왔어요. 그 이제 말 타는 거는 그냥 타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여행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실질적으로 준비 없이 가게 되면 많은 사고를 당하거든요. 허리를 다친다든지, 쇄골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팔다리가 부러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몽골에 가서 이육사 시인이 광야를 이렇게 호령하며 달리는 그 내용을 제가 버킷리스트에서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달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몽골에 가가지고 한번 달린 적이 있었는데 이 말이 사람을 보고 깐을 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내가 태울 수 있는 사람인지 해가지고 맨 처음에 올라가면은 가다가 펄썩 주저앉아요. 그러면 음, 앞으로 꼬꾸러져 가지고 나동거려지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말을 제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음, 말을 이렇게 다룰 줄 아는 요 경험치가 생기더라. 그리고 말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일단 당근을 줘야 된다. 그리고 말이 좋아하는 각설탕을 늘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머리나 코를 쓰다듬으면서 하나씩 주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경험치에서 쌓였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말을 달릴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절대, 두려움을 가지고 타면은 꼭 떨어진다. 난 떨어져도 괜찮아. 다시 올라타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즐겁게 말을 타야 되는데, 떨어질까 봐 막 이렇게 경직되게 말 고삐를 잡고 이렇게 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옵니다. 그리고 그 몽골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타봤는데 그 말들은 달리는 거에 이게 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 달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막 그 요동을 쳐요. 그래서 다른 말들은 달리는데 내가 안 달리고 싶어. 그러면은 말이 막 그 이 달리고 싶은 이런 질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든 떨고 내고 혼자서 달린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나우프가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말도 동물인지라 감정이 풍부하고,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는 열심히 좀 이렇게 마장에 가서 달리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냥 어, 그 갈 수도 없었고, 지금은 뭐 다른 일로 해가지고 이제 안 가게 됐는데, 하여튼 말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접해보고 외국에서는 뭐 기본 스포츠라고 그러는데 일생에 한 번 정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우리 우리는 이용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안 해본 게 없는. 우리는 작년에 제주도 갔을 때 말을 탔거든요. 줄 서가지고 탔는데 진짜 딱 두려웠어요. 근데 그분이 딱 앉아가지고 딱 안내를 하고 이 길들여진 말이라서 그랬는지 그냥 편안하게 처음엔 두려웠는데 트득트득 하면서 그 몸을 그냥 맡겨버리니까 리듬을 타는 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얼마 전에 작년 아니다 명절 이번 설에 부산에서 그 무슨 동물농장에서 한번 나왔는데 말이 그 경주 말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것도 안 먹고 그냥 시름시름 앓는데 이 말 주인하고 교감하면서 애완동물처럼 그 강아지 그런 애완동물처럼요 말이 애교를 부리고 블럭호프를 갖고 놀고 공을 차고 그 말을 옆에서 계속 붙어가지고 그 말과 교감을 하는 거예요. 난 그거를 보고 진짜 막 빠져들게 어떻게 그 말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결국 그 말이 그 주인하고 그게 이제 그 알고 보니까 말이 경주마로 뛸 때 굉장히 그 많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그 뛰는 자체로는 아예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고 이가 이제 치유되면서 이 주인의 리더에 따라 눈을 마주치고 모든 걸 다 갖고 놀고 뭐 공도 같이 차고 그런 말을 봤어요. 그래서 네. 말도 저렇게 변화할 수 있네라는 걸 느껴서 그 큰 동물이. 맞아요. 네. 음, 결국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오늘 주제가 너는 실패해도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음. 실패한 게 없으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 말을 탄 말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아까 이윤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진다는 각오로 떨어지면 다시 타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다가 뭐 마무리가 안 되면 다시 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아침에 교회 갔다가 올라오면서 오늘은 이제 제 일을 보는 날이니까 아침 일찍 안 나가도 돼서 그래서 물론 이제 일찍 시작하겠지만 산에 가서 운동하고 영상 하나 찍고 산에 가다가 또 한편 영상 찍고 싶어서 영상 찍고 그리고 운동하고 산길을 또 맨발로 걷는 그 길을 맨발은 아니지만 걷고서 돌아왔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일 수 있는 어제 그거였잖아요. 나의 그 어제 주제가 뭐였었죠? 그 어제 화살이 나가면 소름 돋-
이거 흰 구름이 짜면 비가 된다. 흰구름도 짜면 비가 된다. 흰 구름을 짜면 비가 된다 말고 짜도 화살에 예, 그 전날에 아무리 차가운 돌도 3년만 앉으면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득음 바위 있잖아요. 득음 득음 바위. 바위. 나의 득음 바위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내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도 그것의 하나 아닐까. 그 나의 그 작은 실패들을 이겨낼 수 있는 스몰빅에서 나오는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가는 게 내가 매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5시 전부터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 하다가 또 5시에 시계를 딱 봤어요. 이게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 뭐 4시 한 40분, 50분이나 그 정도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깨니까. 그래갖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5시인 거예요. 제가 5시 5분에 맞춰놓고 자거든요. 근데 또 잤어요. 그러는데 잤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5시 2분인 거야. 에이 일어나자래고 일어났는데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실패라는 거 그거를 매일 매일 우리한테 아마 다가오는 것이 실패의 그림자들 아닐까. 그 그림자를 이겨내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실패를 작은 성공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실패해가지고요. 어제 제가 재봉을 가가지고 오전하고 오후하고 그 홈패션 가가지고 예, 배스님이 실패를 보내주셨어요. 그 시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놓고서나 기분 엄청 좋아가지고 야,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배워갖고 왔고 해야지.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어제 주머니를 하나 만들었어요. 첫 작품으로 주머니. 그래갖고 이제 김일 교수한테 내가 첫 선물을 줬고 그리고 이제 바지 산 거를 여태까지 안 이제 이거 내가 배워갖고 단을 줄이고 해야지 라고 해서 어제 처음으로 단을 가서 다 2개 다 양쪽 다 줄여갖고 왔어요. 산 바지를. 그랬는데 진짜 주머니를 만드는데 이거를 이렇게 천을 잘라야 돼요. 자를 재가지고.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직각을 딱 맞춰가지고 따뜻한 네모 만들어갖고 해야 되는데 오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만들면서 그거를 다시 그냥 잘라갖고 해갖고 원래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거든, 사이즈가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거 잘못됐어 하고 버렸다라고 하면 못 만들었겠죠. 근데 어제 그래도 다 해가지고 끝까지 작품을 다 만들어서 갖고 오니까 야, 내가 이런 재봉을 배워가지고 옷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 각오로다가 지금 기초부터 하고 있는데 이 쬐끄마는 거부터 우리가 기초부터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근데 내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그다음에 교수님 거 포기하지 다 쓰고 않도록 해야 되겠다. 저도 옷을 사면요 버릴 때는 막 다 뜯어보게 돼요. 나도 이렇게 음, 하겠는데 이 디자인을 왜 이렇게 했을까? 쭉 뜯어가지고 야, 그걸 꼬매보고요. 저도 지금 만약에 재봉틀 있다면은 뭐 진짜 이런 거 뭐 가방부터 해가지고 에코백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다 공감이 돼요 음, 지금. 맞아. 에코백도 이제 다음 주에, 다다음 주까지 배울 것 같아요. 음, 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오케이. 조그만 백인데 응, 이제 제게 응, 다 이게 보조 배터리 넣는 게 다 고장 나서 응. 이거를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아, 아주 이쁘다. 사이즈가 딱 맞게 이렇게. 응. 예. 요즘 저런 거 센터에서 많이 만들던데 저런 거 재료도 팔고 저기다 우리는 그림 그리는 거 해봤거든요. 내 아는 쌤 우리 1층에 저걸 딱 땡기니까 되고 면, 아이보리색 면인데 그다 우리가 직접 그림을 또 그리게 하더라고요. 멋져요, 음, 멋져. 이제는 에코백까지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응, 가방도 만들어요, 가방. 그러니까요. 또 이게 자극 보니까 된다고.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시도하지 않으면 응,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너무 다가와요. 그거를 내가 응. 시도를 했기 아유, 때문에 저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왜 예전에는 그런 시도할 생각을 안 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튼, 나를 찾아가는 거지. 그때는 남편을 위하고 아들을 위하고 나를 못 찾았잖아. 이제부터는
그러니까요. 저기, 스몰빅의 1장에 보면, 동기부여가 나오는데,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작을 해야 뭐라도 나오지. 동기부여를 맞아.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땀을 흘리는 거다. 재무 음, 컨설턴트들은 이자가 가장 싸더라도 금액이 가장 적은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 이유는 비합리적인 접근법이 더 효과적인데, 다시 말해 액수가 가장 적은 800달러의 카드빚부터 갚는 것이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다. 800달러의 빚 가운데 우선 200달러를 갚으면 뭔가 해낸 것처럼 느낀다. 또 200달러를 갚으면 절반은 갚은 것이다. 음, 종종 일을 미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부터 도전하는 게 수많은 실패가 있대요.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길은 절대 지름길이 없다고 합니다. 지름길은 결국은 실패하는 길이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길이. 왜냐하면 그 큰 성공이, 단기적인 큰 성공이 결국은 후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높은 생산성에 대한 대가라고 하면서 단순한 길, 이런 것부터 해서 자신감을 이렇게 갖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작은 실패를 반복하고 그 작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음. 인생을 성공으로 가게 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스몰빅에서 이야기하는데 말들이 보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읽는 책들, 읽었던 음. 책들, 삶에서 느낀 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네, 성공으로 선생님 가는 길은 안녕하세요. 지름길이 없다. 그죠? 네, 그게 딱 와닿네요. 맞아요, 지름길이 맞아요. 없다. 응. 지름길이 땀을 없어요. 흘리는 것이다. 음, 음. 빚부터 갚아라. 어떤 분은요, 사업하는 사람은 빚부터 갚는 게 맞잖아. 우리는 빚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 빚을 왜 지냐고. 있는 거 쓰지. 없으면 안 쓰면 돼. 이런 주의인데, 그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은행이 돈 이자를 하지 싼 말라고 걸, 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걸 왜 못 받냐고. 은행이 돈 못 쓰는 사람이 바보라 그러고. 아, 그게 그치. 뭐야. 우리는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또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 저는 봤어요. 왜 그 싼 이자를 안 쓰냐고. 근데 그분은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걸 이용해서 쓰는 거지. 우리는 사과가 아니라서 그러는가. 하여튼, 그 내용이 책에도 나와요. 음, 네, 어떤 맞죠. 책에 그 내용이 나와가지고, 음,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음, 그걸 가지고 돈을 굴리라고 음. 그 맞아요.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그 김혜지 소장님, 얘기겠죠. 김혜지 소장님, 아, 네. 대출을 받아서 굴려야 할까요? 확실한 투자처라면은 또 해야 되겠지만, 일반 너무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죠.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과감하게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실패도 하고. 이게 이용규 사업가와 선생님, 일반 마인드 차이겠지. 맞아요, 맞아. 그럴 거예요. 몽골 다녀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예, 네. 제 딸이 몽골의 별을 한번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예, 적극 추천합니다. 몇 월이 제일 적정한가요? 7, 8월이라고 듣긴 했거든요. 음. 꼭 뭐 그 비가 오지 시기를 않는 계절이면 되는 거 꼭 아닌가요? 그 시기를 맞출 건 아닌데 몽골이 장마만 추운 피하면. 지방이거든요. 네. 예, 그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때를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생각이 나서 어 바로 실행하는 게 가장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신의 어, 답이다. 맞아요, 맞아요. 여행을 하게 되면은 여행지는 언제나 가장 좋은 때 가면은 가장 많은 사람이 들끓게 되고 가장 사람 구경을 많이 하게 된다. 음. 그래서 뭐 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때 그 시기에 실행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이렇게 그 여유자적하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현역에 있을 때는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1년 내내 계획을 하고 그 시기를 맞춰서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은 좋은 그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어, 구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딸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딸이 한 5년 정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둬서 퇴직금 갖고 저랑 둘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 그 시기가 가장 비쌀 때, 피크니까 가장 비쌀 때긴 한데, 그래도 가장 좋은, 구경거리, 이제 초원에 이제 이 풀들이 제대로 자라가지고, 그렇게 했고, 음, 비가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타고, 게르에서 이렇게 자는데, 일반 그 호텔이나 이 숙박 장소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우리 천막 속에서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텔처럼 꾸며놓긴 했는데 우리나라의 여인숙 같더라. 그렇고 그 시골 집에 그 이렇게 샤워장 어, 임시 가설 샤워장처럼 이렇게 게르에도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체험을 해보는 게 참 좋더라. 1박 정도는. 예, 말씀 좋은 들으면서, 계획으로 잘 음, 다녀오십시오. 말씀 듣다 보니까 7, 8월 달에 가다 보면 진짜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취업하면 못 가잖아요. 4월 초에 한번 딸이랑 의논해봐야 될 것 같으네요. 과감하게 좀 지금 여행도 좀 필요할 시기인 것 같고. 진짜 예, 필요해요. 좋습니다. 진짜 필요해요, 여행은. 무조건 가세요. 저한테 제가, 지금 너무 제가요, 제가 그 2019년도 11월 18일, 날짜 진짜 안 까먹어요. 근데 나는 12월 달에 방학 때 가고 싶고, 그 두바이 갈 때가 딱 두 날짜가 됐는데, 이 사람은 11월 18일 가자고 그러고 나는 12월 달 가자고. 제가 양보했어요. 좋다, 가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12월 달에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야 돼. 곧 한 2, 3주만 있으면 며느리 아기 놓는 시기에. 이렇게 가야 돼. 모든 거 생각하니까 못 갈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아팠던 그 경험에서 무조건 갔다 오고 보자. 갔다 와갖고요. 갔다 와갖고 그 축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그 아이가 지금 5살 됐고, 초등학교 졸업 여행으로 내가 니랑 다시 두바이 여행 가겠다고 그 못을 박았거든요. 진짜. 그때 너무 미안한 마음에 나는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우리 이 아이고 나는 딱 두바이 여행을 한 번 더 오겠다. 나만 즐기기 너무 미안했어요. 가족들한테. 그랬더니 그 말을 내가 한 번씩 하니까 어머님 그 약속 지키셔야 해요. 야, 알았다. 내가 지킬게. 내 돈 모으고 있다면서 있잖아요. 되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 말을 하니까.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몇 년 안 남았잖아.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되겠고, 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또 색다른 끈이 연결해지고, 지금, 선생님도 아마 생각하시면은 일 걸리고, 뭐 걸리고, 못 가야 무조건 그냥 갔다 와버리면 그에 대한 추억이 진짜 많을 거예요. 진짜. 여행 얻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기도하라. 네, 의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는 예, 뭐든지 시도를 해야 직장 가는 것보다 인생에 있어서 음, 엄마하고 둘이 여행 갔다 온 게 평생 더 많이 남을 거예요. 음. 그래서 생각날 때 떠나라. 그러게요. 저도 생각날 때 떠나야 돼요. 저희가 그래요. 저는 조금 계획적인데 우리 박 교수는 갑시다 그러면 가야 돼요. 음. 저는 옆에 그런 하자라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자면 저는 따져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래서 음. 친구들이랑 베트남 2019년에 갈 때도 제가 친구들이 여행비를 절반 모임에서 친구 모임 대학 동기에서 절반을 대준다는데 내가 못 간다 그랬어요. 음. 그 절반이 조금 아까워서 그랬더니 우리 박 교수가 무조건 갑시다. 갔다 와서 저뭐 고민합시다 해가지고 음. 음. 그냥 갔어요. 그런데 너무 잘 갔다 왔다 생각이 들고요.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코로나 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2019년도였더라고요. 2018년에 백두산 갈 때도 겨울에 백두산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재요. 그래가지고 한겨울에 백두산에 올라갈 때 영하 45도야.
휴대폰이랑 막 퍽퍽 전원이 어, 나가버리고 12월 25일 날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그 추운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꽁꽁 언 천지를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시기를 따지지 말고요. 생각날 때 가야 돼. 좋을 때 가면 사람 구경이 아니라 사람 구경도 못 할 수도 있어. 쉬어가지고. 아니 치여가지고 아니라 못 가서. 아, 못 가서. 딸 돈으로 간다 그러니까는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명언 탄생했다. 여행은 시기보다 생각날 때 떠나라. 네,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용기 선생님. 저는 22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오늘도 성공하기 위해 실패했구나 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봐야 되는데 어저께 스몰빅 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네. 조금 읽었는데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일단 잊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말은 어려운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꾸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목표점에 도달한 나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를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목표점을 딱 생각했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거기까지 가기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 조각조각 모아져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건데, 그날 그날의 그 충실, 제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임계점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 임계점을 경험을 또 해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내 상황, 이런 상황, 뭐 이제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자꾸 이게 주저앉게 돼서, 어제도 도저히 고객을 만날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밥 먹고 점심 어거지로 이제 밥 먹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런 기분, 이런 마인드, 이런 상황의 그 감정을 갖고 고객을 만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날들이 너무 많이 모아지면 정말 실패로 가는 실패인 거잖아요. 성공으로 가는 실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이런 좀 웃을 수 있는 여유,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해.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길게는 가지 말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금방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런 날들이 실패로 가는 실패가 아니라, 그래, 금방 말씀하신 거,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오늘은 나에게 쉼을 주는 날이야. 내일 멋지게 가자. 그날이 그런 것이 너무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예, 똑같은 생각이라도 실패로 가는 실패가 아니라 내가 성공으로 가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여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우리 최성경 선생님 그래도 말씀 한번 듣고, 김미 선생님도 오셨어요. 예, 우리 저기 잠깐 사진 한 장 먼저 찍고요. 최성경 선생님 말씀 듣고 우리 김민수 선생님도 말씀 듣고,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네. 카메라에 사진 찍는 게 아닌데 책을 들어야 되는데.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예, 사진은 찍었고요. 네, 우리 최성경 선생님 지금 말씀 차 가능하시죠? 안이네요? 버스 아닌가 본데? 아직 버스. 아직 오늘은 버스가 늦네요. 예, 아직 버스고 예, 오늘 뒷차를 탔네요. 오늘 뒤쳐서, 네, 뒷차 타도 안 늦는가 보네요. 네, 늦게 우리 온다. 김민숙 선생님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며칠 동안 반갑습니다. 계속 너무 정신없이 일을 해서 힘이 감기 드신 것 필요해가지고 같아요, 계속, 감기. 네, 아니, 목이 잠겨서요. 아, 감기도 좀 있고요. 여기 음. 관내 뭐 컨설팅 지원단이어가지고 거의, 너무 빡센 것 같아요. 짧은 기간 동안 해서 어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는 그냥 푹 자고요. 쉬고 그러니까 좀 아침에 편안하게 출근도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러고 있고요. 음, 아까 음, 좋은 말씀 너무 듣기에 너무 좋네요. 여행을 떠나라. 딱 좋은 음, 시기는 생각날 때 가라. 근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여행을 정말 가고 싶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여행은 진짜 생각날 때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뱃쌤도 보면 우리 행님하고 둘이 마음이 맞으면 그냥 훌쩍 어디론가 떠나는 것 같아. 정말 많이 네, 가는 것 같아. 그죠? 그냥 네. 가까운데, 그냥 근처는 그러니까, 그냥 어디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냥 그렇게 가는 편이고, 오늘 책을 읽으면서는 옛날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오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그 김미경 강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이게 100% 성공을 해 성공이라 하는데, 만약에 40% 성공을 했어. 그럼 60% 실패 때문에 실패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60%의 실패가 아니고 40%의 성공이다. 그걸 잘 실패 창고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나머지 부분을 세우면 100%가 된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0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한 데서 위에 올라가는 건 더 쉽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패를 실패라 생각하지 말고 미완의 성공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나가는 면 좀 우리가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었고 저도 정말 많은 실패를 했고 뭐 또 특히 이제 제가 돈 버는 걸 잘 못하니까 어제도 다른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언젠가는 너가 성공하는데 다 이게 바탕이 될 거다. 지금은 실패로 보이지만 그게 그 성공으로 가는 하나 이렇게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실패하는 거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미완의 성공들을 좀 미완이 아닌 100%로 만드는 그런 좀 용기? 그런 게 저한테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책을 읽으면서 네, 느낀 점은 그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미완의 성공자들인 것 같고요. 정말 완성이 되는 우리 상록수 지점, 상록수 지점이구나. 록수 지점인 거 보니까 상록수 지점이구나. 상록수 지점이 우리 김혜희 소장님이 꿈꾸는 그런 그 멋진 곳이 될 수 있도록 또 응원 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힘찬 하루, 실패하지 않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작은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네, 하루 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